잘 주셨습니까? 네. 지금 이 얘기를 저는 미리 알았으면 아침에 나올 때 화장을 좀 보고 화장을 못해서 염색도 못했고 그 대신에 졸지는 않았습니다. 심사는 자 이제 후반에 5명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7번째로 후반의 첫 번째 자료는 발표한 사람은 충남대학교의 강극혜입니다. 주제는 젊은 세대의 애국심 약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애국심이 약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군사학부 생물학 전공 강극혜입니다. 먼저 발표 앞서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일구 이사님, 허남동 박사님,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황민구 장관님, 그리고 이번 행사 관련된 모든 관계자분들과 참석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젊은 세대의 애국심 약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표는 주요 개념의 정리, 젊은 세대의 애국심 수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젊은 세대의 애국심 약화 원인과 대처 방안, 결론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념의 정리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젊은 세대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젊다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1990년을 전후로 출생한 사람들, 즉 현재 대학생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층 전체를 의미하는 개념의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와 함께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서구 국가에 비해 민주주의가 늦게 시작되었으므로 북한, 즉 외부의 위협에 반응하는 공동체 의식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애국심 수준에 대한 분석인데요. 젊은 세대의 애국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질문에 청소년 응답자 중 51%만이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연도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52%가 무려 52%가 이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으며 전후 60년이 지났고 그렇게 전후 60년이 지났으며 과거에 비해 북한과 대한민국의 군력차가 크게 벌어졌기에 북한에 대한 위협의 인식 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현재 젊은 세대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이런 원인들 외에도 젊은 세대의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인들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반국가적 선동행위의 증가입니다. 둘째는 선행 애국 안보 교육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애국적 가치에 대한 보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국가적 선동행위는 젊은 세대의 애국심을 약화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국가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약 3조 7,500억 원, GDP의 1.5%에서 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 광우병 논란 당시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총산입니다. 또한 손해는 물론 이러한 반국가적 선동행위는 주로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며 파급 속도가 빠른 소재와 매체를 사용하기에 그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그에 대한 예로는 웹툰이나 음악,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거짓 유포 행위를 넘어서 조직적이며 악의를 지닌 그야말로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는 광우병 논란 당시에 있던 허위사실 유포나 세월호 사건 당시에 다이빙벨과 같은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국가적 선동행위는 젊은 세대에게 국가에 대한 불신과 편견 등을 심어주어 애국심 약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반드시 이러한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왜곡된 선동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정보 전파와 해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현행 애국, 안보 교육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육의 형태는 일회성이 강한 특강 형태나 안보 현장 체험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 교육 체계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PT에 나오는 결과를 보시면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한국 전쟁의 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정확히 아는 학생의 비율이 1.2%가 오히려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침을 하였다는 인식에 관해서는 4.1%밖에 상승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나 흥미가 저조한 것 또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교사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교육안을 준비하여서 젊은 세대가 애국, 안보 교육에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한정되어 있던 안보 교육에서 탈피하여 북핵이나 인권 문제 등 북한 체제 비판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특수성과 통일, 주변 국가의 관계, 냉전 이후의 새로운 위협 등 포괄적인 범위, 즉 광범위한 개념의 안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교육 체계를 보완하면 물론 젊은 세대에게 불가능 안보관과 세계의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애국심의 강화 또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애국적 가치에 대한 보상의 문제입니다. 이는 기존에 있던 유공자들이나 기부자들에 대한 보상,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는 손부선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손부선 할머니는 1970년대에 남편분께서 국가에 현재 약 50억 원의 가치를 지닌 토지를 기여하셨는데 국가는 그에 대해 그 부분의 집을 지어주는 등의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국가 행정의 문제로 인하여 손부선 할머니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기사화돼서야 그에 대한 그 할머니에 대한 처우 개선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현재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군 가산점 제도 이상의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하는 보상 방안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국자들에 대한 보훈 정책의 제공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의 의무이자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민족의식, 국민의식 등을 보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과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부자와 같이 애국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분들에게 대한 우대 정책 등 현 보훈 정책의 보완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2011년 이후부터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는 특정 시점, 즉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북한의 만행에 의한 일시적인 증가 현상이라고 파악됩니다.
그렇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존재하는 많은 방해 요소들의 제거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방해 요소에 대한 대처로 젊은 세대에게 핵심과 올바른 안보의식을 심어주고,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법은 국가 행정 차원의 문제이며 국론 통합 및 국가 존립과 연관된 문제이기에 국가는 이를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은 애국심 함양은 물론 국민의식의 고취를 통하여 경제적인 면만이 아닌 모든 면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